얘기를 해줘요. 왜? 궁극에 달했기 때문에 다시 벗어날 조짐이 있어요. 이렇게 기재괴처럼 가장 안정되고도 가장 완벽한 괴 같은데 벌써 그 속에는 변화가 들어가요. 그래서 혼란이 나와요.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면 세상사를 발견하게 돼요. 저는 발견은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이런 관점 하나만 가진다는 것도 사람 눈이 뜨이는 거예요. 정말 바늘구멍 같은 눈 하나 뜨기가 어려워요, 세상사에는. 바늘구멍만큼이나 눈을 뜬 사람하고 절벽으로 다친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밝은 빛을 본 사람하고 빛을 못 본 사람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조그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늘구멍이면 딱 뜨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구멍으로 빛을 봤다. 아, 빛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빛을 못 본 사람하고 빛 본 사람의 세계는 다르죠. 왜? 한 번이라도 밝은 빛을 본 사람은 그쪽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멍이 커져요, 이제. 처음에는 조그맣던 구멍을 자꾸 재미나면 뚫어서 크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죠. 일일 수심 천재보라고 했잖아요. 자기에게서 하나의 눈이 딱 뜨이면은 그것은 평생의 재산이에요. 평생을 그 어떤 뜨인 눈이 참 도움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주역의 조그만 관점이 아니죠. 정말 엄청나게 깊은 지혜가 숨어있는 관점들,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재미가 있어요. 괴배열에서도 그렇고 벌써. 자, 이제 기재괴라고 하는 건 가장 안정되고 조화로운 괴. 그러나 어떤 혼란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드러나는 괴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 전체적으로 괴상이 위로 갈수록 요런 데나 벌써 어지러운 조짐이 나타나요. 미재괴는 거꾸로 그렇지 않아요. 미재는 기재와 정반대죠. 이제 미재괴를 해야 되겠네요. 이제 다시 그려야 되겠죠? 하수, 미재죠. 미재입니다. 하수미재. 이건 뭐 기재괴와 비교해서 얘기한다면은 상당히 의미가 분명해지죠. 불이 위에 있고 밑에 물이 있으니 이건 작용이 안 일어나는 거죠. 불은 위로 타오르고 물은 밑으로 쏟아지니 물과 불이 만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음식 익히는 걸로 하면은 물 위에다 불 떼서 익는 거 봤어요? 그런 일은 없죠. 밑에서 불을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과 불이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죄라는 것은 해결한다,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근본 글자로 얘기하면 어떤지 아죠? 건널 죄자입니다. 그렇죠? 어떤 건너는 거예요. 어려움을 건너고 일을 이룬다는 뜻이 있어요. 건너서 이룩함. 그러니까 미제라고 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죄자를 우리가 어떤 때 많이 쓰나요? 한자로는 결제한다고 쓰죠. 수표나 그런 거 결제. 그리고 사건이 미궁에 빠져서 해결이 안 되면 뭐라고 하죠? 미제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영구 미제 사건 많아요. 영원히 해결 안 되고 있는 사건들. 대개 어떤 사건들이 그래요? 정치적인 사건들이 미제 사건이 많아요. 아주 그거 불쾌해요. 그 미제 사건 볼 때마다. 왜 딴 사건은 그렇게 잘 해결되는데 정치와 관계된 사건들은 영 오리무중으로 빠져서 국민들이 도대체 그 실체를 모르느냐. 그때 미제 사건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미제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이 안 되고 혼란한 채 정리가 안 되는 것이 미제입니다. 미제의 의미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단히 안 좋죠. 미제는. 이건 대체로 이런 괴를 만났다 하면은 일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이 해결이 안 되고. 남지궁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나 이 미제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 기제와 반대니까 새로운 질서 속으로 나아가는 상황이기도 하는 거예요. 혼란에서부터 새로운 질서로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미제의 상황도 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잡아나가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요 미제괴의 괴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석괴전에서 사물이 다하였는데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치지 않는 도리가 없다. 이건 서계전이 아니네요. 정자말이네요. 주역이라는 것은 변화하여 끝이 없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라고 정자가 풀었습니다. 서계전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사물은 다 할 수 없다. 기재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정된 딱 그런 것으로 다 할 수 없다. 끝날 수가 없다. 그래서 미제꾀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미제꾀로 받았다. 그래서 주역의 정신이 끝없는 변화, 어디에서 딱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변화로 영원히 나아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마지막 꾀를 미제꾀로 했다는 데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기제꾀와 비교해서 이미 얘기했지만 건강하지 않은 몸의 표본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몸. 이 괴사를 보면은, 괴사 보기 전에 그 사회 조직상으로 볼 때도 이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사회 조직도 이렇게 위아래가 따로 놀아가지고서는 전혀 그 사회에서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과 불이 제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전에서는 이 화수 미제꾀를 보고서는 어떤 교훈을 얻는다고 했느냐면은 군자는 화수 미제꾀를 보고서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도록 한다고 그랬습니다. 있을 자리에 있도록 한다. 사물들이.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있을 자리에 있을 사람이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위아래가 만나가지고 불을 떼서 음식을 조리하듯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게죠. 화수미제꾀에서는 이게 워낙 있을 자리에 안 있고 뒤집어진 형상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것을 보고서 반성해서 사물들이 제자리에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 상전의 가르침입니다. 요 이제 괴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괴사는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미제는 일이 전반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